2024년 봄 경기도 평택시 외곽에 70세 박순자가 낡은 시골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단층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고 순자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에구, 허리야. 70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40세, 작은아들 박민호는 38세, 막내딸 이지은은 35세였습니다. 애들은 다들 서울에서 잘 살고 있겠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에만 한 번씩 보는 자식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 되시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지사 김철수 과장입니다. 순자 씨 소유의 평택시 진이면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토지공사요?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주소가 평택시 진이면 동천리 산 147번지 맞으시죠? 그 토지가 2,500평 맞으시죠? 순자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샀던 그 땅이었습니다. 여보, 평택에 땅 하나 샀어. 나중에 오르겠지? 당시 500만 원 전 재산이었습니다. 맞아요. 2,500평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토지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 확장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수용됩니다.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성전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총 50억 원입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50억?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요? 5천만 원 아니고요? 50억 원입니다. 순자 씨. 김 과장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50억이라니.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신분증과 토지대장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순자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500만 원에 샀던 땅이 이제 50억이라니. 남편, 당신 대단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이 셋이니 똑같이 나눠주면 한 명당 16억 정도였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야겠지?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작은아들 민호는 6개월에 한 번 연락하며 늘 이랬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사업 다시 해볼게. 막내딸 지은만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시험해봐야겠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50억으로 효심을 테스트하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와 김치,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습니다. 애들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순자는 밥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먼저 애들한테 같이 살자고 해보자.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보자. 순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획 1단계, 큰아들 민수에게 같이 살자고 하기. 계획 2단계, 작은아들 민호에게 같이 살자고 하기. 계획 3단계, 막내딸 지은에게 같이 살자고 하기. 계획 4단계, 결과에 따라 돈 배분하기. 순자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나 몸이 안 좋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어디가 안 좋으세요? 허리가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혼자 가기 힘들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정말 바빠요. 순자는 실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주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려던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힘들어. 오늘 좀 와줄 수 없니? 민수는 난처했습니다. 엄마, 정말 회의가. 하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2시간 후 BMW 520D가 평택집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 12가 3456이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40세 남성으로 네이비 수트에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었으며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외쳤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나와 일부러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엄마, 어디 아프세요? 민수는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허리가 앉을 수가 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병원 갈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 20년 된 TV,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낡았네요. 응, 혼자 살기도 힘들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이 계속 왔습니다. 부장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 씨, 회의 자료 언제 보내주시나요? 아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 200만 원 오늘 입금해야 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 아파.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힘들지? 네, 솔직히 엄마 너무 힘들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가 월 200만 원이고 생활비에 관리비에 월급이 모자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엄마, 저 정말 죽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동안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저희 집에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 애들이랑 좀 지내고 싶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좁아요. 좁다고? 32평이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근데 애들 둘이 각자 방 쓰고 저희 부부가 방 하나 쓰면 엄마 주무실 방이 없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거실에서 자면 되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형편이 정말 안 좋아요. 대출 이자에 학원비에 엄마까지 모시면 생활비가 더 늘어나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 생활비가 부담이구나. 엄마, 죄송해요. 진짜 형편이 안 돼서. 민수가 말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릴게요. 용돈 쓰세요.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가지고 있어.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봐. 바쁘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 이해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나가 BMW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 탈락.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수 형편이 안 된다며 거절. 이유는 32평 집에 방 없음, 생활비 부담. 결론은 탈락.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아들이 이럴 줄이야. 일주일 후 순자는 작은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봐줄 수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언제 갈까요? 내일 괜찮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흰색 소나타 택시 한 대가 평택집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38세 남성으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외쳤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반겼습니다. 잘 지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전히 이 집에 사시네요. 응, 어디 가겠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고등어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언제 밥 먹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제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괜찮아요, 엄마. 곧 나아질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사과를 깎았습니다. 민호는 사과를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엄마, TV 너무 작아요. 새로 사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뭘?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뭐하니? 민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일은? 순자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순자가 물었습니다. 3년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래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엄마, 부끄러워 죽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울지 마. 순자가 달랬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부탁이 있어. 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동안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저희 집에요? 그래, 혼자 살기 외로워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원룸 살거든요. 원룸?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사업 망하고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에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작은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5평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다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자도 돼.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백수예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엄마 모시면 밥값도 못 벌어요. 제 밥도 겨우 해결하는데.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형편이 나아지면 모실게요. 알았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택시비도 없어서 버스 타고 갈게요. 순자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가져가, 택시 타고 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호는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탈락.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호, 백수, 원룸 5평, 밥값도 못 번다며 거절. 결론은 탈락.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이럴 줄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딸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봐야지. 일주일 후 순자는 막내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외로워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언제 오실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부담 안 돼?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하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제가 주말에 모시러 갈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갈게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낡은 흰색 소나타가 평택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된 차로 번호판은 34마 5678이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5세 여성으로 수수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 둘이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초등학생 오빠 10살, 동생 8살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순자가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할머니도. 순자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짐 챙기세요. 이렇게 패 끼쳐도 돼?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저희 집이 엄마 집이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서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가져가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집에 방 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는 다르네. 지은의 남편 강민준도 함께 왔습니다. 37세 남성으로 청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순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으로.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큰 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차에 짐을 다 실었습니다. 순자는 30년 살던 집을 돌아봤습니다. 잘 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면 제 방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저랑 게임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가 다 해줄게. 서울 구로구에 도착했습니다. 다세대 전세로 3층 단독 건물 20평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순자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구나.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며 짐을 날랐습니다. 민준이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15평 정도로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은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 저희 방인데요. 엄마가 쓰세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6평 정도로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서 잘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럴 순 없지. 민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젊으니까요. 거실에 이불 깔고 자면 돼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고마워요. 엄마 모실 수 있어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계란말이, 김치, 밥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상 차려줘.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도 도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엄마 앉아 계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가족 5명이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순자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가면 자랑할 거예요. 할머니 오셨다고. 할머니, 저랑 숙제 도와주세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순자도 도왔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은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형아, 동생 먼저 씻어. 싫어요. 형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지은이야.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 응. 두 사람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잘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지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방에서 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편하게 주무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지은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침 7시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할머니, 5분만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 일어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밥, 국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할 텐데. 괜찮아, 엄마가 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8시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도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집에는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낮 12시, 순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힘들겠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왔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간식으로 떡볶이를 줬습니다. 우와, 할머니 최고. 저녁 6시, 지은과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 때문에. 그리고 집안일도 밀려 있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놨어. 정말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줘야겠어. 다음 날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KB국민은행 구로지점은 3층 건물로 1층이 은행이었고 창구가 5개 있었습니다. 순자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 만들고 싶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누구 명의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딸 이름으로요, 이지은.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나와 근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우리 세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세무사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딸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10억 원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요? 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세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억 원이면 증여세가 약 2억 원 나옵니다. 세율이 30에서 40%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이요? 어쩔 수 없네요. 신고해 드릴까요?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는 10억 원을 지은 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그날 저녁 순자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평택에 땅이 있었어. 삼성전자가 사간 때 50억 원에.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50억?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그 중에 10억을 너한테 주는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아니야, 너 고생 많았어. 20평 전세에서 엄마 모셔주고 거실에서 자면서 이제 전세 말고 아파트 사.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고마워.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엄마가 10억을. 민준은 놀랐습니다. 10억이요?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 씨도 고마워. 우리 딸 잘 챙겨줘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10억이면 아파트 살 수 있어. 응.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광명에 새 아파트 있던데 7억이래. 지은이 말했습니다. 7억?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SKVIW 아파트 34평형.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전세금 3억 빼고 딱 4억이네. 민준이 계산했습니다. 응, 대출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아파트 사는 거야? 응, 우리 집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시대? 민수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희랑 계세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10억 줬다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멈칫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들었어. 평택 땅 삼성전자한테 팔았다며? 총 50억이라던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거 왜 엄마가 너한테만 10억 줘? 나는? 민호는? 민수가 따졌습니다. 오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신 거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큰아들한테는 안 주고 형제끼리 불공평하잖아. 오빠 엄마가 힘들 때 오빠는 안 도왔잖아요. 엄마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돈 받으려고 전화하시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전 할 말 없어요. 지은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막내한테만 10억 줬대.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10억? 응, 총 50억인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모셔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받잖아요. 근데 방이 없는데.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애들 방 하나 비우면 되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바로 갈게. 같은 시각 작은 아들 민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엄마가 너한테 10억 줬다며? 나는? 큰형은?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엄마가 힘들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요? 원룸 살면서 밥값도 못 번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형편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돈 때문에 전화하는 거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민호가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막내한테만 10억 줬대.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받아야 하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모셔.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원룸인데 어떻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사가 투룸으로. 친구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대출받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 모시면 10억 받을 수 있어. 다음 날 민수는 구로 지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BMW를 몰고 정장 차림으로 왔습니다. 딸랑딸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 계시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했는데? 엄마 모셔야 하는데 못 모셔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형편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방도 준비했어요. 엄마 방, 애들 방 비웠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넌 한 달 전에 엄마 안 모신다고 했잖니. 그건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며? 방이 없다며? 순자가 따졌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모시겠대?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돈 때문이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10억 때문에 온 거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가봐. 엄마는 지은이랑 살 거야. 엄마. 민수가 외쳤습니다. 가라고 했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나갔습니다. BMW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수, 돈 때문에 태도 급변. 엄마 방 준비했다며 거짓말. 결론은 재탈락. 같은 날 오후 작은 아들 민호도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후드티 차림으로 딸랑딸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민호가 외쳤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취직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취직?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월급 250만 원이요. 그래서 엄마 모시러 왔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넌 한 달 전에 원룸 산다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했습니다. 백수라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취직했어? 투룸으로 이사했어? 순자가 따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취직 안 했어요.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넌 돈만 바라고 온 거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가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외쳤습니다. 가라니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나갔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오빠들 연락 오면 받지 마. 네, 엄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만 믿는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2주 후 지은 가족은 광명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광명 SKVIW 아파트, 광명시 철산동, 2024년 준공, 34평형 7억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빼고 자기 돈 4억 원으로 대출 없이 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이 웃었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꿈만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와, 우리 방 생겼어. 우리 방 어디예요? 순자는 넓은 거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이한테 잘해줘서 다행이야. 2주 후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포장이사 트럭에 짐을 싣고 광명 아파트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집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003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25평 정도로 새 아파트답게 깨끗한 벽지와 밝은 조명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지은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사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짐을 다 풀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먹자.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가족 5명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오래오래 사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살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딸랑딸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지은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오빠들, 민수와 민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BMW와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왜 왔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유산 똑같이 나눠야지. 법적으로도 상속은 균등 분할이야. 지은은 화가 났습니다. 오빠들, 엄마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돈 달라고?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힘들어. 형은 대출에 시달리고 나는 백수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와보세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래? 엄마, 우리한테도 돈 주세요. 지은이만 10억 받았잖아요. 나머지 40억은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니? 그건 형편이 안 돼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 때문에 왔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가봐. 너희는 자격이 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똑같이 나눠야 해요. 민법 제1112조, 상속은 균등 분할. 민수가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법대로 하자. 정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변호사 만나자. 다음 주에 연락할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BMW가 떠나고 택시가 떠났습니다. 지은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눠주실 거예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니, 계획이 있어. 뭔데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두고 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강남구 법무법인 정혜 테헤란로 빌딩 15층 고급 사무실이었습니다. 순자, 민수, 민호, 지은 4명이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김정민 45세가 베이지색 수트에 안경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순자 씨의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는 총 50억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미 막내딸 이지은 씨에게 10억을 증여하셨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40억은 균등 분할해야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생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본인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사후에 발생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발생합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류분도 없나요? 유류분은 상속 발생 시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자 씨가 원하시면요. 민수와 민호는 넋이 나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40억도 지은이한테 줄 거야. 뭐?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무해요. 너무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도 자식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힘들 때 외면했어. 민수야, 넌 엄마같이 살자는데 형편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민수가 말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했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백수라며 거절했지? 원룸 5평이라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지은이는?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는 20평 전세에서 엄마 모셔줬어. 거실에서 자면서 매일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효도야.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순자 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지은 씨에게 40억 추가 증여.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 박순자. 민수와 민호는 넋이 나갔습니다. 끝이야? 그래, 끝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한 달 전에. 민수는 나갔습니다. 민호도 울면서 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두 아들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는 순자, 지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지은 씨. 이제 이지은 씨는 총 50억의 소유주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엄마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마워, 우리 딸. 순자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은 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가을 광명 SKVIW 아파트 1003호 오후 3시였습니다. 순자는 넓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끝사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손주 둘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와, 우리 손주 대단하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저도 90점.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순자가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오후 6시 지은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피곤하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민준도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김치, 밥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가족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고맙긴 너희가 고마워. 순자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도 도왔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과 숙제를 했습니다. 형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나는 50억으로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돈만 바라봤다. 엄마가 힘들 때는 형편 안 된다며 외면했지만 돈 소식을 들으니 달려왔다.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다. 돈이 없을 때도 엄마를 모셨다. 20평 전세에서 거실에서 자면서 매일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진짜 효녀는 지은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50억은 지은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순자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한편 대치동 32평 아파트에서 민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고지서와 학원비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응.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내가 정말 나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가 봐요. 엄마가 받아주실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근데 시도는 해봐야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잠실 원룸 5평에서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수 생활 3년째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취직하면 엄마 모실게요. 5분 후 순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자. 내가 진짜 변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변할게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광명 SKVIW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겼어요. 하, 우리 손주 똑똑하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지은의 웃음, 민준의 웃음, 순자의 웃음.
순자의 나레이션이 들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50억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보다 먼저 온다. 나는 행복하다.